그렇게 대화를 마치고 나서 주인공은 운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든 좋으니 가주면 좋겠는데. 굉장히 큰 변화죠. 전에는 이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너 좋은 데로 가라. 나 히로시마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은 쓰레기 수거장입니다. 쓰레기 수거장이라 굉장히 독특한 곳이죠. 당연히 영화를 설계하면서 이제 계산을 했던 것이고, 왜 하필 쓰레기 수거장인가?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텐데, 장면 선택도 그렇죠. 풀샷에 커다란 쓰레기를 모으는 어마무시한 기계가 있고, 그걸 바라보는 두 사람.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장면 선택이라는 거예요. 카메라를 어떻게 놓고 앵글을 어떻게 잡으며 그 카메라에 나오는 그 주요 피사체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는 감독의 어떤 그 개성이나 어떤 특징들이 아주 잘 드러나는 대목들이죠. 그리고 나서 여자는 얘기를 합니다. 쓰레기가 마치 눈처럼 보이지 않나요? 뭐 쓰레기가 눈처럼 보인다는 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면서 결국은 하고 싶은 얘기를 펼쳐나가기 위한 뭐 장치죠. 그리고 제 눈에 띄었던 건 이제 복도를 걸어가다가 남자가 잠시 그 쓰레기 뭐 이를테면 관제탑 같은 거죠. 이제 전체적인 기계를 조절하는 방을 잠깐 바라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큰 화면에는 이제 쓰레기가 불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남자가 잠시 바라다보고 지나갑니다. 무슨 의미인가 뭐 잘 모르죠. 예. 그냥 느낌만 있을 뿐입니다. 무언가 막 타고 있다. 이제 흔히 우리가 그 장례를 치르면 예전에는 거의 다 매장을 했지만 요즘은 이제 화장 많이 하잖아요. 화장터에 가면 그 불이 좀 보입니다. 아마 그것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과 좀 연결이 됐어요. 저도 이제 경험이 있고 하니까 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막 연결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복도를 지나가면서 이제 원자폭탄 얘기를 잠깐 나오죠. 이게 히로시마 했을 때 우리는 히로시마라는 말 들으면 원자폭탄부터 사실 생각이 나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아주 잠깐 나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그리고 무슨 평화공원 얘기 나오고요. 아마도 일본의 히로시마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겠죠. 여기 쓰레기 처리장을 세우면서 그 원폭이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장소와 뭔가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아마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이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뭐 그런 순간 정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히로시마에 도대체 어떻게 오게 됐는가? 뭐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전에 뭐 운전을 어떻게 배웠느냐의 얘기, 과거 얘기를 잠깐 하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더 궁금해졌다는 건 그 사람한테 이제 관심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됐는지 얘기를 하게 되지요. 얘기 흐름 자체가 조금 이제 달라집니다.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거리로 떠오르게 되죠. 이전까지는 이 주인공 남자의 과거가 가장 중요한 얘기였다면 이제부터는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얘기로 떠오르게 되고 그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야기의 전환점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감독은 처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건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바닷가에 있는 계단에서 둘이 담배를 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제 생각에 예고편에도 나온 것 같고 많은 그 이 영화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대목인데 남자가 밑에 있고 여자가 위에 있고 뭐 그래서 무슨 뭐 관계 설정이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그림이 좋은 거 말고 특별히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 의미 부여가 너무 과다해지면 좀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만 보고 여기서 뭐 서 있는 위치로 무슨 의미가 어떻게 됐다. 마치 이제 기생충에서 우리가 그 창문에 줄이 나 있는 게 무슨 뭐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어떤 뭐 경계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거 조금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이 장면이 꽤 깁니다. 이렇게 이 구도로 이렇게 풀샷으로 잡아놓고 1분이 좀 넘게
진행이 됩니다. 굉장히 긴 거죠. 일종의 롱테이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앞에서 한 두 번 정도 얘기를 했었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카트를 넘기지 않고 이렇게 풀샷으로 계속 진행하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여기까지 오면 제가 얘기를 했던 혹시 중간에 이 찍은 게 잘못돼서 카트를 못 넘긴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 도대체 감독은 여기서 왜 이렇게 이 샷으로 1분이 넘는 시간을 계속했을까? 보통 우리 같으면 대화를 하면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교차로 넘기는 게 일상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를 답을 찾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이 어떤 것인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커트가 넘어가고요. 커트가 넘어가고 나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공원인데 공원에서 놀던 사람들이 이 원반이죠. 갖고 노는 원반이 이제 잘못 던져서 이 여자가 앉아 있는 대로 떨어지게 되고 여자가 그걸 다시 주워서 던져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면이 왜 필요했을까 살짝 궁금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궁금한 정도로 넘어가도 충분하겠다. 어쨌든 인지는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무책임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날씨가 좋군. 뭐 이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얘기의 흐름 속에 그냥 묻어가는 정도의 대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심경 변화, 흔히 말해서 심경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일 수도 있을 테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장면을 보면 바깥으로 공원으로 연습을 나옵니다. 연습을 여태까지 실내에서 했다가 이제 야외에서 연습을 합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야외에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사소한 연결, 이건 뭐 사실은 뭐 연결이라고 우리가 굳이 부를 필요도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날씨가 참 좋군이라는 그 대사는 남자가 뭔가 좀 이렇게 마음 상태가 좀 달라졌다는 표현도 되지만 곧 이어서 전개될 이 야외 장면을 위한 아주 작은 복선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연습할 장소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잘 보시면 이 장면 잘 보시면 저쪽에 이 홍콩에서 왔다는 그 여자 배우와 한국 그 배우 수화를 하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저 한국 여자 배우를 맡은 사람은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둘이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지? 그러니까 주로 한 사람이 말하고 한 사람이 뭐 듣는 정도의 장면 연출인 것 같은데 둘이 굳이 왜 대화를 하면서 걸어갈까가 잠깐 궁금했다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아까 왜 그 두 여자가 대화를 하면서 걸어오게 연출을 했는지가 여기 드러나는 거죠. 그 두 사람이 여기서 연습을 하고요. 그 연습이 아주 잘 됩니다. 그리고 연출과 이 영화의 주인공이 얘기를 하죠. 지금 뭔가가 일어났다. 연습이 정말 잘 됐다는 얘기죠. 둘 사이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딱 불꽃을 튀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만약에 내가 감독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대목은 지금 대본에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서 연습을 하다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둘 사이 연기가 잘 되고 뭐 뭔가 서로의 교류가 뭔가 이렇게 한 단계 상승하는 뭐 그런 장면 그 대본 속에 그 전 장면에서 대본에 둘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적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없다면 촬영을 하는 중간에 여기서는 그냥 걸어갈 게 아니라 둘이서 약간 얘기를 좀 하면서 걸어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났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작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떤 영화의 흐름, 느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 디테일이라는 건
그 당장의 한 조각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쌓이고 쌓이면서 결국 가장 커다란 걸 만들어낸다.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아까 제가 그 잠깐 얘기했던 분수가 또 나와요. 이제 잘 보면 아까 이제 똑같은 분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히로시마의 상징물 같은 게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막 출발을 하려는데 이제 이 사람이 와서 잠깐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다시 술집.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그 연출가에게 왜 네가 직접 반야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의 대사를 입에 올리면 나 자신이 끌려 나와. 이런 대목을 들을 때 하고 뭔가 이게 느낌이 오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가 하고 좀 그냥 어리둥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 어떤 연극이나 소설 속의 어떤 주인공이 마치 자기 얘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한 번쯤 가져본 사람들은 이 얘기가 팍 다가오죠. 근데 그런 느낌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엉뚱하기만 한 거죠.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들이 딱 영화 속에 맞아떨어질 때 그때는 정말 참, 영화 정말 그 한마디로 말하면 속된 말로 죽인다.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은 아니고, 하고, 그 딱 감탄사가 속에서 탁 나오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는데, 뭐, 대본이 자네에게 묻고 있어. 뭐, 이제 이런. 단순하지 않죠. 좋은 영화는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생각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영화가 저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이 봉준호 감독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봤는데 그 기생충이 어떤 영화였으면 좋겠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니까 봉준호 감독의 대답이 볼 땐 재밌게 봤다가 집에 가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 5만 가지 생각이잖아요. 복잡하고 뭔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없는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 하여간 그냥 사람을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좋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도 딱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트러블이 일어나죠. 누군가 사진을 찍어요. 이 젊은 남자 사진을 찍으니까 약간 트러블이 일어나니까 이 남자가 나가 있어라 호텔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뭐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와서 잠깐 사이에 누군가 이 젊은 남자 사진을 찍고 남자가 이 사진 찍은 사람을 쫓아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금방 왔고 주인공 남자가 와서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차 안에서 대화를 계속하죠. 차 안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는 장면의 길이가 제가 재보니까 13분이에요. 굉장히 긴 시퀀스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우리 처음에 봤던 여자가 남자에게 생각난 얘기를 하는 그 대목 나왔죠? 칠성장어까지 나왔는데, 그 뒷부분을 이 젊은 남자가 알고 있는 거죠. 주인공 남자는 모르는데, 요 부분이요, 요 단락. 차 안에서 두 남자가 얘기하는 대목이, 저는,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 영화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굳이 고르라면 이 대목인 것 같아요. 이 젊은 남자가 주인공 남자보다 무언가 자기 죽은 부인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합니다. 13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 이제 그래서 이 젊은 친구를 차에서 내려주고요.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남자가 처음으로 조수석에 앉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 영화 설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어떤 계단에서의 두 사람의 위치 관계 설정처럼 이것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제 남자가 여자를 뒤에서 바라보는 관계가 아닌 옆에 앉는 관계가 돼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이 장면 이렇게 앞에 앉은 이유가 다음 장면을 위해서 필요했던 게 아닌가. 딱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 장면이 이제 제가 이 영화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차 안에서 여자에게 담배를 권하죠. 여태까지는 차 안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차 안에서 담배를 권하니까 여자가 괜찮냐고 물어보고 당연히 뭐 괜찮다고 하고, 그리고 둘이서 같이 담배를 피고요. 저는 이 장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정말 멋있었고요. 근데 살짝 이제 의문은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담뱃불이 저렇게 밝게 빛날 수 있을까? 진짜로 저렇게 찍히나? 뭔가 다른 장치를 했나? 뭐 이런 약간 그 영상을 그래도 좀 만들어 본 사람으로서 좀 쓸데없는 궁금증을 좀 들었고요. 자, 요거는 장면 멋있으니까 잠깐 좀 한번 볼게요. 동영상으로. 제일 멋있는 장면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다만 굳이 아쉬운 점을 들자면 여기서 바로 카트가 넘어가는데 저는 이 남자가 이제 이 썬루프죠? 차 그 천장에 있는 구멍 마저 올리고 요 상태에서 둘이 같이 그 담배를 하늘을 향해서 들어오는 장면을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냥 카트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좀 아쉽다. 이거 여기서 요 상황에서 조금 더 그렇게 그 상태로 촬영을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안 보여줘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 왜 카트를 여기서 그냥 너무 급하게 넘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찍고 어떻게 그것들을 편집할 것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실은 뭐 지금 당장 이런 고급 영화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라도 생각을 해보면서 뭔가 실력을 좀 키워나갈 수는 있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갑니다. 여기 진짜 멋있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닌데 이거는 아마 즉흥적으로 생각해내지 않았을까. 여기 차에 썬루프 있네. 소품으로 가져온 차에 차 안에서 같이 담배를 피면서 창문을 여는 것보다 이거 이용해서 이런 작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장면 보면서 저는 왕가위 감독 영화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딱 그런 이 뭔가 폼나는, 그죠? 아주 멋있는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게 왕가위 감독이 참 잘하는 사람인데, 그 뒤에 불빛들이 그 초점이 나가서 흔히 이제 그 보케라고 하죠, 보케? 빛망울 하면서 조명과 해서 이 근사한 장면을 잡아내는 걸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도 이런 거 여러분도 저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풀샷이 나오고 차는 이제 숙소를 향해서 가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리허설 장면이 나오죠. 이번에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리허설을 시작을 합니다. 뭐 연기를 이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바냐 역을 맡은 젊은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이 젊은 배우도 아마 뭔가 느낀 게 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그거보다는 여기서 큰 이야기 진전이 나오죠. 경찰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 남자가 잡혀갑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연출가와의 잠깐 얘기를 통해서 누가 사진을 찍었는데 잠깐 쫓아갔다가 이렇게 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자기 사진을 찍었던 사람들과의 이제 다툼이 있었고, 그 사람이 뭐 일종의 과실치사겠죠. 죽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고, 이 친구가 그냥 바로 순순히 자백을 하죠. 내가 했다. 그러면서 이제 표정이 약간 좀 살짝 미소를 짓는 표정이에요. 이 얼굴 표정을 보면서 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젊은 친구도 뭔가 커다란 심경 변화가 있었구나. 뭔가 다 내려놓은 듯한 아둥바둥하지 않는 뭐 그런 어떤 약간 해탈한 것 같은 이제 그런 표정을 짓죠. 어떤 그 인물들의 변화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과 같이 나가면서 그 연출가에게 이제 아주 꾸벅 그야말로 90도 절을 하죠. 저 이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예상할 수 있었던 딱 하나뿐인 장면이었습니다. 가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쯤에서 크게 절을 한번 하겠구나. 예, 제가 맞췄습니다.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장면이었는데,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 아, 다음에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들이 꽤 있죠.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제가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건 이 딱 한 장면이었는데, 그만큼 뭐 흔히 말하면 클리셰가 없다? 뭐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연극에, 젊은 친구가, 바냐 역을 맡은 친구가 이제 연극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연극제 주최 측에서는 연출가에게 네가 해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장면에서 이제 제가 새삼 느낀 건 이 여자분이요. 연극제 그 주최 측 여자분. 이분이 굉장히 독특해요. 뭔가 약간 연기가 좀 어설픈 느낌도 좀 나고, 뭔가 약간 애매한 구석이 좀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기가 어설픈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눈에 띄었어요. 남자는 고민을 하죠. 연극제 여태까지 애를 써서 준비했던 연극제를 포기하던가 자기가 주인공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연극제를 포기하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주인공을 하는 것도 그렇고 도대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운전사에게 차분히 생각할 수 있는 장소로 좀 가라.上十二滝村僕に見せる気あるか君の育った場所 여태까지 이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죠. 근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죠. 이름도 성까지 붙여서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이제 흔히 이렇게 되면 우리는 늘 학교에서 배운 꽃이라는 시가 이제 생각이 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뭐 어쩌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무언가 직업적인 관계, 나의 차를 운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 개인이 되는 거죠. 한 사람, 이름을 불러줌으로 해서 뭐 그런 의미를 좀 담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한 장소로 가자.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개인적인 관계로 이제 완전히 전환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어떤 직업적인 관계로 시작을 했다가 조금씩 그것들이 어떤 친밀감이 더 생기고, 그래서 약간 개인적인 관계로 조금씩 접어들다가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래서 두 사람은 밤을 새워서 여자가 잘한 곳으로, 뭐 아마 이제 좀 먼 곳이겠죠? 가는 도중에 이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이 장면도 이제 제 눈에 띄어서 잠깐 이 장면을 한번 좀 보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카트는 제가 아주 초반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카메라가 차를 쫓아가다가 카메라 앞에 있는 건물에 가려서 차가 잠깐 사라지고 카메라는 계속 팬을 하고 그 자리에 맞춰서 차가 다시 나타나는 장면. 똑같은 컨셉이죠. 뭐 저도 옛날에 촬영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장소에 가서 요거 이렇게 찍으면 멋있겠다, 폼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려운 그 촬영을 몇 번 시도하다가 뭐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연출이 할 수 있는 약간 즐거운 대목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막 생각을 해내고 뭐 그럴듯한 장면을 이렇게 막 구상을 해서 그게 딱 실현이 되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똑같은 컨셉의 장면이 두 번이 나와서 제 눈에 띄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은 계속 이 여자의 고향을 향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떤 여정을 보여줄 때 감독들이 이제 고민하는 대목은 이런 거죠. 그 이제 가는 길을 중간중간 이제 잘라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 어떤 장면으로 촬영을 할 것인가를 미리 다 정해놔야죠.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해서 이때쯤이면 이 장소에 도착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는 않고요. 이제 장소를 미리 봐뒀다가 이 장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찍으면 좋겠다. 그 장소와 시간을, 그리고 카메라 위치, 장면 설계, 이런 것들이 이제 감독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계속 차를 타고 가는 장면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 중간에 남자가 얘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차 안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차 안에서 중요한 대사를 이제 많이 하게 미리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죽던 날에 자기가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할지가 걱정이 돼서 집에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자기가 조금 일찍 들어갔으면 여자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괴롭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얘기를 하죠. 자신도 사실은 엄마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지만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숨기고 싶었던, 마음속에만 담아놨던 얘기를 이제 마침내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는 상처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얼굴에 난 상처 얘기를 제가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상처가 이제 굉장히 커서 눈에 이제 띌 정도로 상처가 보였죠. 근데 그 상처가 그때 사고로 생긴 거다. 뭐 이제 굳이 여기다가 뭐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제 얼굴에 난 상처가 자기 마음에 생긴 상처의 어떤 그 상징물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서로 간에 이제 가장 깊은 얘기, 마음속에 담아뒀던 아픈 상처들을 서로 얘기를 한 거죠. 예. 이제 영화의 이제 끝부분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물론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이기는 하지만, 어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남녀 관계의 어떤 그런 느낌은 전혀 나지 않죠. 보통 많은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남녀 관계의 어떤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여기서는 일부러 그 부분을 이제 완전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어떤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제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서로의 어떤 그런 그 아픈 구석들을 조금씩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털어놓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얘기를 하죠. 내가 너의 아버지였다면 너를 안아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넌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 대사를 듣는 순간 전 이제 딱 다른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제법 유명한 영화인데, 그 로빈 윌리엄스하고 맷 데이몬이라는 배우가 나온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맷 데이몬이 이제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데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천재였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펼쳐지는데, 뭐그 영화 얘기를 뭐 길게 할 건 없고, 거기서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맷 데이몬의 어떤 이제 그 담당 선생으로 나오는데, 약간 이제 아버지처럼 이제 맷 데이몬을 위로해 주면서 영어로 이제 It's not your fault 뭐 이제 이런 대사,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그 대사가 딱 생각이 나서요. 물론 뭐 이 영화 감독이 뭐 그 영화를
보고 거기서 차용을 해왔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메시지죠.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네가 잘못한 게 아니다. 그거는 이 주인공 여자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아닐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이 대사 분석을 뭐 열심히 할 건 없고요. 어쨌든 두 사람이 이제 마음을 터놓고 마음속에 있던 정말 오래 묵혔던 스스로의 얘기를 이제 했다. 뭐 이제 그래서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죠. 일단 털어놔야 뭔가 해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가 이제 마침내 그게 이게 탁 터져버리는 이제 그런 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는 길에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이게 흔히 페리 뭐 이 저기 제주도 가는 그 자동차 실는 배 있잖아요. 뭐 이제 그런 배를 타고 가면서 밤에 이 주인공 남자가 잠깐 배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최인훈 선생의 이제 광장이라는 이제 그 소설을 보면 이명준이라는 이름의 주인공이 6.25 전쟁이 이제 주요 그 시대 배경이고요. 거기서 마지막에 포로 교환을 할 때 남쪽으로 가느냐 북쪽으로 가느냐 고민을 하다가 결국 중립국을 선택해서 중립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 이제 실종됐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소설이 끝나는데 마치 그 배 위에 서 있는 이명준을 보는 것 같은 그 소설 속의 주인공.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뭐 온갖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이 저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고 감명 깊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영화를 굉장히 지루하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대목에서 저는 제 경험의 그 어떤 많은 파편들이 영화 속에서 자꾸 드러나는 거죠. 자꾸 생각이 나요. 뭐 제가 읽었던 소설, 봤던 연극, 제가 겪었던 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겹치면서 그것들이 자꾸 저를 이제 뭐 근사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 가슴을 자꾸 치는 거죠. 그래서 재미가 없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나 혹은 이 접점이 없으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죠. 뭐 그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영화를 보면서 제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 영화 정말 대단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난간에서 이제 잠깐 그 바다를 바라보다가 이제 선실로 이제 돌아왔죠. 돌아와서 그 여자 주인공은 자고 있고 이 선실 보니까 저도 이게 그것도 생각이 나요. 그 제가 예전에 어디 부산에선가 제주도 가는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배랑 똑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 페리 같은 거 좀 큰 배 타시면 아마 요즘도 제일 그 이 3등 칸, 제일 싼 칸에 타시면 이렇게 마룻바닥이 있고 거기에 이게 이제 각자 알아서 이제 들어놓아서 자는 그 구조로 돼 있는데 뭐 일본도 똑같으네요. 어쨌든 여기 들어왔을 때 마침 뉴스에서 그 아까 우리가 경찰에 잡혀갔던 젊은 남자 배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뭔가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건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자기를 몰래 사진 찍는 사람과 다퉜다는 것까지는 뭐 얼마든지 무리가 없는 이야기 진행인데 굳이 그 사람을 그 폭행 당한 사람을 꼭 죽여야 했을까? 이제 그 대목은 조금 젊은 남자 둘이서 치고받고 하는데 사람 죽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왜 그 사람을 꼭 죽은 걸로 이렇게 얘기를 전개시킬까? 그냥 다치기만 해도 폭행 사건이니까 얼마든지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극 못 하게 되는 거. 결국 이 얘기는 그 젊은 남자 배우가 자기 역을 못 맡게 됐다는 이야기 흐름 속에 한 그 요인으로 이제 집어넣은 건데 꼭 굳이 죽여야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시면 요거는 영상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赤ちゃんは今年8月にオスのリッチ
이 대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여자가 자는 모습 보여준 뒤로 바로 이제 블랙으로 딱 붙여버립니다. 시커멓게. 예. 페이드 아웃이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블랙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어떤 터널 같은 데서 이렇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시커매졌다가 아주 살짝 윤곽이 보이면서 점점점 밝아지게 촬영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처리하기가 이제 어려운 장면이에요.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저 같으면 그냥 페이드인 했을 텐데 페이드인 안 하고 굉장히 어렵게 촬영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갑니다. 계속 갔더니 이제 눈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일본은 땅덩이가 우리보다 이제 훨씬 넓기도 하지만 이제 위아래로 굉장히 길게 돼 있는 땅덩이여서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춥죠. 어쨌든 뭐 겨울 무렵이니까 더구나 눈 많이 온 고장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요. 자, 여기도 동영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갑니다. 지금 보시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리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주변 소음을 좀 작게 처리한 게 아니라 소리를 일부러 완전히 지웠습니다. 완전한 무음이죠. 당연히 의도를 한 거겠죠. 뭐 실수로 여기 영화의 한 부분이 오디오가 지워졌을 일은 만무하고, 길이가 보면요, 이게 한 30초, 40초 가량을 완전한 무지로 지워버립니다. 무슨 의도일까? 그건 뭐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초 지워버리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생각나기 어려운 그 아이디어거든요. 그 생각을 하고 여기를 뭔가 자신이 얘기하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웠다. 그걸 일단 우리는 인지하고, 인지만 하고, 해석은 알아서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영화의 이제 결론 부분이 왔는데, 이제 흔히들 이 대목에 대한 이제 설명이나 어떤 의미 분석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많이들 하셨던데, 무너진 집을 보여주고 바라보는 두 사람, 다시 카메라 밑으로 옮겨서 바라보는 두 사람, 그리고 담배로 약간 무슨 향을 피우듯이 어떤 약간의 의식을 치르고 그 담배를 보여주고, 다시 카메라 밑에서 두 사람, 여자, 남자, 여자, 그리고 다시 투샷, 걸어오르는 여자까지 보여주고, 이 다음 장면이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를 카메라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야말로 5분짜리 롱테이크를 찍었죠. 롱테이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들이 흔히 보는 롱테이크는, 하나는 카메라를 굉장히 넓게 풀샷으로 잡아놓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오랫동안 보여주는 롱테이크가 있고요. 그건 약간 이제 어떤 무슨 예술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보죠. 옛날에 화제가 됐던 건 이제 그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라는 영화에서 그 롱테이크가 이제 굉장히 길게 되는데, 저는 정말 지루해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렇게 보통 예술 영화 하시는 분들은 이 롱테이크를 자주 씁니다. 다른 롱테이크는 상업 영화에서 많이 쓰는 롱테이크인데, 카메라가 계속 무언가를 쫓아다니죠. 뭐 이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쭉 간다든가, 아니면 사람이 쫓아가다가 다른 사람 만나면 또 옮긴다든가, 이제 그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런 식의 롱테이크인데, 이거는 카메라를 딱 고정시켜 놓고 두 사람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을 오랫동안 롱테이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자가 드디어 감정이 드러납니다. 약간 이제 울먹울먹한 표정으로 이제 뭔가 대사를 하고 서로 간에 그런 아픔을 뭐 안아주고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어떤 감정 표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첫 장면이에요. 영화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래서
만약 이병헌이 이 역할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격한 그 슬픈 표정, 마치 울 것 같은 표정이 나오는데 조금 이때까지 그 차갑고 냉정한 표정들은 참 좋았는데 여기서는 조금 살짝 마음에 안 들었던 대목이고요. 그리고 둘이서 이제 마침 그렇게 서로의 어떤 아픈 감정들을 좀 뭐 털어냈겠죠. 털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풀샷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차를 한번 보여주고 차라는 것이 어떤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한번 장면을 따로 보여줌으로 해서 그런 의미를 조금 더 높이는 거고요. 이제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차에서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기기가 좀 너무 튀니까 뭐 집어넣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뭐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연극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와서는 자기가 주인공 역할을 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연극이 진행이 되죠. 연극을 이제 제법 좀 길게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소냐와 바냐 아저씨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 연극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소냐가 이제 바냐에게 이제 긴 독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좀 수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긴 독백을 수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정적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 바냐가 이제 내 마음이 괴롭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여자가 얘기를 하죠. 어쩌겠느냐. 가장 중요한 대사가 나오는 거죠. 또 살아가는 수밖에요. 많은 대사를 하지만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괴롭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그 뭐 그렇다고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뭐 이런 식의 그 마무리예요. 연극의 마무리가. 그 전체적인 이 극의 흐름과 이 바니 아저씨라는 연극의 어떤 마무리와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대목인 거죠.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큰 이야기와 맞물려서 이제 하나로 딱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 눈에 띈 거는 여기서 대사를 할 때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바니 아저씨 연극을 할 때는 뭐 아마 이렇게 마주보면서 뭔가 얘기를 했겠죠. 더구나 이제 수어를 하니까 가장 편한 건 이렇게 이제 마주보면서 이제 마주보는 건 아니죠. 어쨌든 서로 바라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그 상식적인 그 브로킹인데 여기서는 거의 많은 대사를 이제 이 상태로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렇게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백허그라고 그러죠. 이제 뭐 허그는 아니고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카트를 넘기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투샷을 잡으면 한 사람 각도가 좀 약간 좀 옆 얼굴이 보여질 테고 그래서 브로킹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계속 뭐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감탄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것도 참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집어넣을 만한 그 브로킹이 아닌가.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두 사람 얼굴도 동시에 보이고, 이 여자가 하는 수어도 제대로 보이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이 인식을 하고 지나가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간에 뭐 잠깐 이제 이 주인공 여자, 이제 운전사의 얼굴이 잠깐, 얼굴 심각하죠? 뭔가 같이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대사가 끝나고 죽고 나면 편하게 쉴 수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대사 끝나고 암전이 쫙 되면서 관객이 이제 연극이 끝났구나 하고 박수를 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시간은 뭐 체크를 안 하고 여기까지 보고 나서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약간 좀 섭섭한데 끝난 건가? 뭐 여기서 끝나도 뭐 크게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그러다가 완전히 암전이 되고 소리가 전혀 없다가요. 지금 계속 제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커먼 화면. 소리 전혀 없다가 땅 슈퍼마켓이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한글이 보여? 이게 뭐야?
일본에도 이렇게 한국 식품 파는 데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한글도 써놓고 뭐 한국 사람들 많이 오는 데니까 저렇게 해놨나 이제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아무리 봐도 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아 코로나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영화의 어떤 흘러가는 그 시점을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잡은 거죠. 가장 최근에. 그리고 이제 여자가 이제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을 하면서 한국말도 곧잘 해요. 이건 뭐지? 이거 한국에 왔네? 그럼 뭐 어떻게 됐다는 거지? 궁금증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로 옵니다. 차가 근데 이거 뭐야? 빨간 차. 그 차 아니야? 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국 부부가 키웠던 그 개예요. 개를 통해서 우리한테 굉장히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개를 보는 순간 왜 우리에게 보는 관객에게 개를 그렇게 기억나도록 장면을 만들어 놨나가 이제 풀렸어요. 개는 지금 이걸 보면 이 여자가 지금 그 한국인 부부와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아주 강력한 암시죠. 개가 없었으면 그냥 차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를 보여줌으로써 그 주인공 남자와 그 다음에 그 한국인 부부와 이 주인공 여자 넷이 다 얽혀 있는 채로 영화가 마무리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가 이 줄거리를 상상을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마치 만약에 무슨 공포 영화나 첩보물이나 스릴러 이렇게 되면 이 여자가 그 남자, 그 다음에 한국인 부부 다 죽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전 지금도 사실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 상상력으로는 어떻게 해결이 안 돼서 조금 답답했어요. 뭐 이제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군가 좀 이 대목을 좀 해석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와중에도 이제 마스크를 그냥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국이니까 마스크를 모두가 쓰고 있고 이 여자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를 벗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흉터가 없어졌네? 그 흉터 치료한 거죠. 대사를 조금 뒤돌아보면 흉터를 수술하면 얼마든지 없앨 수 있지만 자기가 일부러 안 없앴다. 이 마음의 흉터 같은 거여서 일부러 이걸 아예 지우고 싶지 않다. 뭔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지운 거죠. 마음의 짐, 어떤 죄의식,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 많이 떠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웃죠. 살짝 웃습니다. 아주 살짝 웃습니다. 여자가 웃는 장면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러고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죠. 어쨌든 해피엔딩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해피엔딩인지는 잘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영화의 의미나 줄거리나 이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그건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 섬세한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과연 영화를 전체적으로 얼마나 고급스럽게 만들고 푸짐하게 만들고 뭔가 충실하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면서 느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리하게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 한번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영상 만들 때 이런 거 좀 참고하자 할 만한 얘기들은 이제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자신에게 너무 이렇게 말주변 없음을 너무 뼈저리게 깨달아서 더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길고 지루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혹시라도 다음 영상으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